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과 낮 기온은 모두 영상권을 보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네요.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상 3도. 이 아침 기온이 영상의 날씨를 보이는 것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한낮 기온도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포근하겠고요. 자, 다만 좀 오전에 우산 하나씩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비가 그치고 또 밤 사이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이번 주말과 휴일은 또 다시 또 춥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이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스케줄 좀 있으신 분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전문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또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연결해서요.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되는 2021 희망 나눔 캠페인 그 성과와 또 앞으로 남은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스마트 라이프 산업을 육성하고 규제 자유특구 사업을 강화해 지역 경제 성장에 견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이 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또 원주 산학융합지구 주송사업의 착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만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및 포장 주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활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는 어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일평균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323톤으로 2019년에 비해서 58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선별장 인력 지원을 하는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진폐 재해자들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다음 달로 계획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16,000여 명의 진폐 피해자들이 우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중앙당이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무일당 장일순 선생의 삶이 어린이 창작음악극으로 탄생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이것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장일순 선생은 1970년대 한국의 생명운동과 협동운동의 씨앗을 뿌렸고 또 7, 80년대 지학순 주교와 함께 원주 지역 반독재 민주화운동에도 이 각별한 축적을 남긴 인물인데요. 한평생 힘들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돼준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삶이 어린이 창작 음악극과 앨범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무의당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 무의당 장일순을 통해서 음악극 원주역 조하나 할아버지를 무료로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강원문화재단 후원으로 제작된 음악극은 원주 출신 뮤지컬 작곡가인 주세페 김 감독이 연출하고 또 무의당의 모교인 원주초교 삼빛 어린이들이 열연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음악극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원주역에서 딸의 혼수금을 소매치기 당한 할머니의 돈을 찾아준 무의당 선생의 일화를 순수한 동심과 또 아름다운 노래로 만든 것인데요. 원주초등학교와 무의당 사람들은 지난해 이 학기 마을 공동체 교육으로 무의당의 삶 배우기 프로젝트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음악극 제작에 참여하고 또 무의당 선생과 관련한 앨범도 만들었는데요. 특히 앨범에 수록된 15곡은 모두 학생들이 직접 노랫말을 썼고 또 노래 역시 학생과 교사가 함께 부르고 작업했습니다.
원주초교는 학생들이 만든 앨범과 또 음악극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심상덕 무의당 사람들 이사장은 이 모든 연령층의 무의당 선생의 선한 삶과 또 고귀한 정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무의당 선생이 남긴 일화를 창작극으로 계속 만들어서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널로 무의당 장이순을 검색하시면은 해당 채널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장이순 선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이 채널엔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음악극, 원주역, 조하날 할아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원주의 유일의 단관극장 건물로 남아있죠. 아카데미 극장. 이 등록문화재 지정을 또 추진 중이죠. 네, 원주시는 이달 중에 등록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에 착수해서 3월 문화재청에 아카데미 극장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63년 평원동에 건립된 아카데미 극장은 원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건물 형태로 남아있는 옛 대형 극장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영업을 시작해서 원주 극장과 또 시공관, 문화극장, 군인극장과 함께 원주 지역 극장 문화가의 중심지였지만 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서면서 2006년 문을 닫았는데요. 현재 건물은 외부 모습만이 아니라 이 객석과 무대 등 내부 원형 모습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등록문화재는 개화기를 기점으로 해방 전후까지 기간에 축조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2001년부터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이 되면 또 문화재 상태 조사에 따른 수리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시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극장을 매입해서 또 리모델링하고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광식 원주 역사박물관 팀장은 이 철거 위기까지 갔던 아카데미 극장이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인데다가 역사와 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다고 했습니다. 네. 요즘 뭐 레트로 복고 문화가 상당히 또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대표적인 그런 시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원주 지역에서 어느 정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러한 또 장소가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엔 또 원주 역전시장.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역사의 뒤안길로 좀 남는 그런 또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원주 지역이 최근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원주 역전시장에서 학성동을 기록한 또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이 원주 학성동에 사라지는 흔적을 담은 전시 학성동을 기록하다가 오는 22일까지 이 시장 내 은방울 수다방에서 열립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와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주최한 원주 메이커로 업그라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최하는 전시인데요. 이 지난해 아카이브 로드와 옵스큐라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이 재개발을 앞둔 학성동의 빈집 일대와 또 원인동 일대를 걸으면서 사진으로 기록한 작품 6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김시동 강원 아카이브 사회적 협동조합 작가 또 조현택 작가와 함께 옵스큐라 카메라 기법을 통한 촬영을 교육받고 아카이브 과정에 참여했는데요. 특히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카메라의 시초인 옵스큐라를 설치해서 공간을 재해석해낸 작업이라서 특별합니다. 이 옵스큐라는 어두운 방 벽 등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반대쪽의 하얀 벽이나 막에 옥 외의 실상을 거꾸로 찍어내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이 원동은 총괄 기획자는 멈춘 공간들이지만 바깥의 풍경을 비추는 기법을 통해서 사라지는 공간을 기록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동네에 사는 주민들과 동네를 지나가는 분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서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원래 오늘까지였는데 더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22일까지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성동 지역 현재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만은 또 원 지역이 이전하고요. 또 원 지역과 맞물려서 정지들 또 일군 지사 지역이 이제 새롭게 도심 속에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또 학성동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또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이죠. 이 강원도 내 문화 누리카드 이용률이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좀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이 지난해 도내 이용 실적이 예산 대비 92.04%로
2014년 통합문화권 이용권 출시 후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 이용률 증가에 대해서는 지역 주관처인 강원문화재단과 연계해서 따르릉 배송 서비스, 또 잔액 소진 이벤트, 또 카카오톡 채널 운영 등으로 홍보하고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문화놀이 카드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문화예술과 또 체육활동을 하기 어려운 6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0,000원이 인상된 10만 원이 연간 지원됩니다. 기존의 카드를 발급받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오는 20일부터 자동 재충전이 되고 신규 발급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듣도록 하죠. 2020 강원 연극예술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 대상에 원주 출신이군요. 이지현 리지 프로젝트 대표가 선정되었다고요? 예, 강원도 연극협회에서 선정한 강원 연극예술상 대상에 선정이 된 건데요. 이지현 리지 프로젝트 대표는 극단 노뜰에서 부대표 겸 수석 배우, 또 후용 공연 예술센터 대표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1997년에는 국제연극제 문학고 왕립 페스티벌에서 그의 페스티벌에 가장 돋보이는 보석 같은 여배우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국제 무대에 데뷔했고, 또 이후 강렬한 눈빛, 폭발적인 에너지로 일본 토가와 호주 애들레이드 페스티벌 등 20여 개국 무대에서 세계적 배우로 평가받았는데요. 2014년에는 이 원주를 기반으로 한 공연예술 창작그룹 리지 프로젝트를 창단해서 예술과 철학, 형식 어느 것도 빠지지 않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몸으로 강렬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극장에서뿐 아니라 유휴공간 등에서 틀을 깨는 연극을 선보였는데요. 또 공연 예술을 매개로 한 워크숍도 활발히 진행하면서 강원 연극의 우수성을 높이는 데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지현 대표는 앞으로도 관객들에게 질문거리를 던져주거나 또 몰랐던 자신을 깨워주고 그래서 깬 자신이 타인까지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연극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지현 대표의 작품 좀 발표될 때 저도 한번 또 관람을 직접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이 8시 43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치유, 건강, 식생활 체험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합니다. 이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는 목표인데요. 또 함께 새해를 맞아서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대학의 수강생들도 모집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전반적인 내용,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치유, 건강, 식생활 체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치유와 건강 식생활 체험 사업을 마련했는데요.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침체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돕고 또 도시민에게는 농촌 체험을 통해 힐링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과 건강 식생활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농촌 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은 농촌 자원이 가지고 있는 치유 기능을 상품화한 사업을 말합니다. 곤충을 활용한 치유 환경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도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건강 식생활 프로그램은 식재료를 채취하는 농촌 농사 체험부터 미각 교육과 요리 체험을 제공하는 체험장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비자의 식생활 개선을 유도해서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치유와 건강 식생활 체험 사업에 참여할 프로그램을 진행할 농가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9일까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생활지원팀 권효정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이번 치유 사업은 곤충 자원을 활용한 치유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심리치유 가능 곤충을 선발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관찰력과 집중력을 길러주고 어른에게는 우울증과 인지기능 개선을 통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코로나 블루로 지친 시민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체험 사업의 주제는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 쌀과 두 번째는 지역의 농산물입니다. 우리 쌀을 이용하여 체험 치유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은 식량 작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체험 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농사체험, 미각교육, 요리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농사 요리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을 알게 하여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유도를 통해 건강 증진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네. 자, 또 이제 전문 농업인들의 육성을 위해서 농업대학의 수강생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들 다 이제 무료로 진행되는 거죠?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원주 농업대학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원주 농업대학은 모든 수업이 무료로 진행되고요. 원주의 주력 품목인 복숭아와 토종 다래를 포함해서 기초 농업과 농업 마케팅 등 4개 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귀촌이나 은퇴자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의 기초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초 농업 과정, 그리고 농가의 소득 장목으로 꼽히는 복숭아와 토종달의 농업인을 육성하는 수업과 판매 홍보 등을 위한 마케팅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총 160명을 선발해서 과정마다 20회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인 육성팀의 김민선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원주 농업대학은 지역 특화작물 전문 기술 보급과 미래 원주 농업을 주도해 나갈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과정입니다. 농업대학은 회당 4시간, 주 1회 실시로 원주 농업대학 학칙에 익어 과정별 총 20회, 100시간을 진행하며 2021년도 교육 과정은 지역의 주력 소득 작목인 복숭아과와 대표 특화 작목인 토종 다래과를 작년과 동일하게 개설하였고 은퇴자 증가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와 직거래 판매 비중 증가로 인해 기초농업과 농업 마케팅과를 올해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과정별 교육 인원을 40명 정원으로 1월 말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접수받아 면접을 진행한 후 입학생을 선발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7, 8월에는 방학을 활용하여 바쁜 농번기를 피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또 농업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이라든지 또 오프라인 수업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온오프라인 교육이 또 진행될 예정이죠.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대학을 포함해서 농업인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도 모집하고 있는데요. 농업인 교육은 귀농기촌 교육과 실용기술 교육, 품목별 단기 교육 등 총 4가지 분야의 과정으로 진행되고요. 귀농기촌 교육은 귀농기촌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또 신규 농업인 교육과 선도 농가와의 1:1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 실용기술 교육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농업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교육과 청년 농업 아카데미가 마련돼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분야의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원주 지역의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죠. 지난달 1일부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데 그 모금액이 또 당초 목표액에 또 달성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은 달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목표까지 얼마나 이제 남았는지 지금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앞으로 또 과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 오세광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대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현재 목표액이 좀 더 달성됐습니까? 아직도 좀 남았습니까? 네, 저희가 68억 원이 목표였는데요. 네. 67억 원 정도 모금돼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표액이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약간 아리송하다 그랬는데 딱 네네. 직전이로군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처음에 그 모금운동 시작할 때마다 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좀 많이 힘들다는 목소리들이 많았고요. 네네. 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네, 실제로 코로나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 캠페인을 진행해 보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강원도의 나눔 문화가 성숙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네.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보다 남을 도우려는 손길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올해는 그 익명의 기부자하고 또 거액의 기부자, 또 각종 모임 등에서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2, 3주 정도 남았군요. 2주 정도 남았다가 봐야 될까요? 넉넉 잡고. 네네. 예. 17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목표액은 뭐 무난하게 이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68억이 목표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02억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83도밖에 달성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올해 작년 모금 목표액까지 저희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걸고 있을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좀 많이 아쉬운 게 이 목표액이 네. 많이 줄었거든요. 네네. 이 예년 대비 어느 정도가 이제 준 거였죠? 네, 뭐 작년에 102억이고 68억이니까 수치로만 봐도 3분의 1가량 더 줄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작년 같은 기간에는 목표액이 높다 보니까 73억을 저희가 모금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는 한 9억 정도 모자란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작년보다 목표액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금이 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목표액을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겠습니다만은 네. 너무 낮춘 거 아니었나요? 하지만 이게 경기 침체 그리고 또 작년에 미달성한 것들 코로나 상황 등을 저희가 고려해서 좀 낮춘 거고요. 이 68억이라는 것은 올해 2021년도에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 최소의 마지노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목표액 달성은 뭐 무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모인 나는 목표액은 어떻게 쓰인다? 지금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겨울 동안 모은 재원은 돈에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결식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다문화, 사랑의 열매는 모든 분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돕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올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월돈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병원비가 필요한 개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요. 또 올해에도 그 코로나가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방역 인력이라든지 방역 일선에서 이 물품 지원 등 또 소상공인들이 또 일시적인 경제 빈곤층에 놓이게 됐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입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각 광역 단체별로 이렇게 또 모금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모금된 금액은 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좀 어떻게 배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사랑의 열매는 겨울이나 또 연중에 모인 금액에 대해서 100% 그 지역, 특히나 오늘은 원주지만 원주 지역에서 모인 금액은 원주에 쓰이게 되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작년에 20억이 모였다 그러면 저희는 40억 가량 다시 원주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의 열매 중앙회가 있고요. 중앙회에서 배분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또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비해서 인구라든지 좀 모금액이 좀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상쇄가 되는 건가요? 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17개 시도 지회 중에서 강원도의 나눔 문화는 굉장히 성숙한 편입니다. 네. 중상위권 이상이기 때문에 연간 저희가 작년에도 240억을 넘게 모금을 했고요.
네, 배분은 300억을 넘게 했습니다. 너무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특히나 원주에서 원주 시민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많이 모금해서 많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단순히 뭐 연말 연시에만 또 모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12달, 1년 내내 또 이제 모금이 진행됩니다만은 그중에 또 네. 집중적으로 이 모금을 네.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의 나눔 캠페인 또 이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 나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좀 어떤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요즘은 또 기부에 대한 인식과 참여 방법 등이 많이 변했습니다. 뭐 가장 편한 방법은 지금 오늘이라도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네. 거기 저희가 비치해 놓은 안내 문구라든지 또 담당자가 있으니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시대 흐름에 맞춰서 현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페이라든지 각종 QR코드 기부를 통해서 저희가 기부를 받고 있어요. 예. 네, 이러한 기부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기부 플랫폼을 만들어 놨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또는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각종 신용카드 이제 포인트들이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신용카드 포인트도 다 이제 기부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은 기부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강릉페이라는 그 지역 화폐를 사용해서 기부를 한번 이번 겨울에 해봤거든요. 네. 네, 같은 기간 동안 한 41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런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 주변에 또 내 주위에 네. 관심이 없었던 이런 정도도 내가 이제 기부를 하면은 좋겠다라고 네. 하시는 부분 없는지 네. 한번 또 이렇게 들러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좀 고생 많으셨고요. 한겨울 정말 이번 추위에 많은 분들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네. 목표 잘 이루시고요. 정말 네. 내년에는 좀 목표액도 아주 월등하게 좀 높이고 또 네, 이제 네. 목표액도 조기에 좀 달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 오세광 대리였고요. 자, 1월 15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